자, 독학한 내용을 마구마구 퍼주는 채널 독학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카라트 자켓 정가품 구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가 굉장히 거창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라트 정가품 구별의 핵심은 택 정보와 옷의 외형이 일치하는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퍼고리가 어떠니, 포켓이 어떠니 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카라트 택 해석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5가지 자켓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5가지 자켓들은 전부 다 달려있는 택의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양식들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양식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양식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폴리 재질의 택입니다. 이 택의 구성과 배열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택은 2003년도 10월부터 생산된 택 양식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가운데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메이드 인 USA로 생산이 되었다, 그리고 폴리 재질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은요, 마찬가지로도 폴리 재질의 양식인데요, 아까 보셨던 거랑 조금씩 숫자들이나 영어들의 배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확하게는 2005년도부터 생산이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2003년도는 USA,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멕시코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식은 아까 이제 2005년도부터 2019년도 J130이 단종될 때까지 계속 이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주 볼 수 있는 양식은 그 2003년도 이전의 양식입니다. 2003년도 이전의 양식인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빳빳한 종이로 된 재질, 이 느낌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이 재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J68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J68. J68이 대부분 이 종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양식은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좀 특이한 게 앞에랑 다르게 이 택이 옆으로 붙어 있죠. 옆으로 붙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아까 이 카라트 네모택이 위아래로 제공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옆으로 붙어 있는 택 같은 경우는 좌우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택은 주로 이제 J06이라던가 JQ 품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택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바로 요 택이에요. 자, 요 택은 우먼즈 제품입니다. 우먼즈 제품. 우먼즈 제품은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사각 탭이 좌우, 그러니까 사방에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전의 자켓들은 위아래로 되어 있거나 좌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사방으로 되어 있다. 이게 특징적이고, 밑에 붙어 있는 이 폴리 재질의 택은 아까 보셨던 2003년도부터 생산됐던 그 폴리 재질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가지 택 양식을 알아봤고요. 이 택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들을 구매하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양식들도 정품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택 양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택 유형들을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택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폴리 재질의 택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05년도부터 2019년도 J130이 단종될 때까지 전부 다 이 택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물에서 볼 수 있는 택 양식입니다. 일단 가장 상단에 숫자들의 나열이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4자리 숫자에 집중해 주세요. 일단 맨 앞에 있는 2자리는 생산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는 생산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1209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9년도 12월에 생산된 자켓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정보고요. 생산 연도와 월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정보. 자, 두 번째 정보는 맨 하단에 보시면요, J130BR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J130은 이 자켓의 품번을 의미합니다. 뭐 다들 이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J130이라는 자켓이고요. 그 다음에 BRN은 브라운 컬러죠. 브라운 컬러.
컬러를 의미하는 컬러 코드가 적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사이즈.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제 라지 레귤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사이즈의 레귤러 핏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레귤러가 아니라 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톨 같은 경우는 기장이 길어지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라테 자켓 정가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택의 정보와 옷의 외형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품번의 특징과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알지 못하면 정가품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알려드린 정보는 생산 연도가 있습니다. 생산 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예를 들어 J130은 2019년도에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는데 생산 연도가 2020이 적혀 있으면 이거는 100% 가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미그린이라는 색상이 있어요. 아미그린이라는 색상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5년도에 아미그린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품이겠죠.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산타페 자켓의 대표적인 품번은 J13과 J14가 있습니다. 그런데 J13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단종이 됐고요. 그리고 J14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단종이 됐는데 2018년도 이렇게 생산이 됐다고 적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가품이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생산 연도였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가지고 뭘 알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톨 사이즈가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톨 사이즈가 아닌 이상은 총장이 70cm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레귤러라고 적혀 있는데 총장이 한 74cm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가품입니다. 저도 그걸 당해봤어요. 저도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고 한번 의심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상이죠. 색상인데 예를 들어 브라운 컬러 BRN이라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외형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가품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품번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J141, 그러니까 시에라 자켓의 품번인 J141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액티브 자켓처럼 허리에 시보리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품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가품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블로그에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문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품이 맞냐 물어보셨었는데 택이 붙어있는 새 상품이었어요. 정품 택에서는 J130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 상품에 붙어있는 그 택에는 J14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과 130이 불일치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도 가품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사각 탭, 그러니까 사각 가죽 탭의 사이즈가 있어요. 사각 가죽 탭의 사이즈, 제가 J06 그리고 J68 그리고 JQ 품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있는 가죽 탭이 1.5배 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있는 산타페 자켓도 가죽 탭이 큰 형태입니다. 그쵸? 근데 그 JQ 품번인데 가죽 탭이 작게 나와 있다.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품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정가품 구별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 이제 옷의 외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켓들은 전부 다 가죽탭 자켓들이죠. 가죽탭 자켓들은 기본적으로 워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워싱이 들어가야 되는 자켓이 너무 깨끗하다거나 마치 새 옷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무조건 가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택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 겉에 있는 외형을 보시고 이거 너무 새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건 무조건 가품이에요. 네, 지금이 2024년도가 끝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 지금 5년, 4, 5년은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상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택 재질이 있어요. 택 재질. 제가 아까 전에 그 폴리 재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폴리 재질.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폴리 재질로 생산이 됩니다. 2003년도 10월부터죠. 폴리 재질로 생산이 되는데 그 이후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폴리 재질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질감의 종이로 택이 구성이 돼 있다. 이러면 가품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걸 한번 당해봤거든요. 크림슨 레드 제품이 굉장히 싸게 팔길래 한번 사봤는데 알고 보니 자세히 보니까 그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목에 붙어있는 사각탭입니다. 자, 사각탭이 있죠. 근데 사각탭을 설명드릴 때 좌우에 제공이 되어 있거나 상하에 제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먼즈 제품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제공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먼즈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방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가품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각탭이 염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염색이 된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제품이 생각보다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가품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각탭 형태, 사실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각탭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스타일 케어 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타일 케어 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목에 없고 여기 작은 사이즈로 엑스라지 또는 라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택만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감 허리 쪽에 택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각탭에 작은 사이즈 택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허리에 이 스타일 케어 택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대표적인 가품 형태가 그거예요. 사각탭이 붙어 있고 작은 사이즈 택이 있는데 허리 쪽에 이 스타일 케어 택이 없는 경우, 이 경우가 가품인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 택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없는 경우 무조건 싸게 팔거든요. 근데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무조건 정품을 원하신다면 이 정상적인 스타일 케어 택이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싸더라도 택이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정가품 구별의 스킬적인 측면을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디트로이트예요. 사실 디트로이트가 비싸기 때문에 가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디트로이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지퍼예요. 이 지퍼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슴 쪽에 있는 가슴 포켓 지퍼, 이 지퍼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일자로 쭉 이어지지 않고 끝에쯤에 가서 약간의 경계가 한 번 있습니다. 이 경계를 재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품일 경우는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에서 경계가 생긴다는 거, 경계가 한 번 무조건 등장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가품은 경계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켓을 잠궜을 때 이게 다 잠그고 나면은 왼쪽에 지퍼가 위치를 해야 돼요. 근데 잠그고 나서 이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지퍼가 잠겨져 있다. 이건 가품입니다. 잠궜을 때 왼쪽에 위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또 잠궜을 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이 자켓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잠겼죠. 잠기지 않고 뭔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이런 느낌으로 있다면 그 또한 가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품에서 정말 중요한 뭔가 제작 기술 같아요. 제작 기술인데 뭐냐면 여기 약간 바텍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이렇게 재봉이 있어요. 지그재그 모양의 바텍 재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포켓 주변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이 중간중간에 밑에 있는 포켓도 마찬가지죠. 이 재봉이 바텍이라고 하는 이 재봉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거 뭐냐면, 좀 진짜 확실한 정품을 확실하게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팁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사 로고가 붙어있는 제품을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자켓 중에 회사 로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라이프 스위스 빌리지라고 하는 뭐 회사겠죠. 노동자의 옷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현대나 삼성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이제 회사 옷 같은 거, 회사 자켓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가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 회사 로고까지 박으면서 가품을 만들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이제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시세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품 만드는 입장에서 굳이 회사 로고를 박아서 시세를 떨어뜨리면서까지 가품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확실한 정품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로고가 붙어 있는,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 걸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정말 가끔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품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문의를 블로그에서 한번 받아봤고,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정가품 구별을 하시면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라트 택과 정가품 구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카라트만큼 정가품 구별이 쉬운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가품이 따라할 수 없는 카라트 특유의 빈티지스러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문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학의 정석 채널이었습니다.